제대로 된 가치를 지키는 데는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밖에 없다. 자, 핫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관심 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의 신변 잡기를 유니크하게 알아봅니다. 네, 중구난방 사주팔자 오늘 마지막 손님이신가요? 네, 마지막 손님이시죠.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드라마 보좌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JTBC였나? 거기에서 신민아가 국회의원 역할로 나갔었는데 못 봤어요.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는 저 신민아의 롤모델이 바로 이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최초? 이분을 배경으로 그 신민아를 만들었다 네, 라는 국회에서 우스갯소리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조배숙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 같이 박수. 너무 좋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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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드라마 보좌관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죠? 신민아 씨는 아시나요? 세상 이쁜 신민아. 아니, 잘 몰라요. 우리 특히. 비서님께서 꼭 가시면서 신민아 씨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국회 보좌관들 사이에서 네. 신민아의 역할이 그 검사 출신 아마 기억에 그 국회의원으로 나와요. 상대 역이 이정재고 그래요? 그랬는데 네. 신민아는 조배숙을 따서 만든 그 인물이다. 가는 그 경력이라든지 이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구나. 예. 거의 뭐 좋습니다. 신민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제가 꼭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죠. 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오시기 전에 MBTI도 한번 달라고 네, 하셨고 네, 네. 또 생일도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이런 거 달라고 하셨을까 했을 저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부끄러웠어요. 제 사생활이라 별로 잘 안 알리거든요. 그런데 자꾸 꼬치꼬치 우리 기자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너무 끈질기게 요구하시는 네. 바람에 제가 그냥 당했죠. 그러셨어요. 저희가 네. 이제 2024년 새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새해에 좀 덕담으로 좀 시작하고 네. 몰랐던 매력을 우리가 한번 뜻껏 내보자 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네,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자, 해볼게요. 한번 토종비교볼부터 네, 토종 비결부터 한번 와봤습니다. 네. 푸른 새가 좋은 소식을 전하니 꽃이 만발한 봄 산에 온갖 꽃이 붉게 물들었다. 막다른 곳에서 살길을 만났으니 좋은 운이 이미 왔도다. 물고기가 용의 문에 이르니 귀함을 얻으리라 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에 사주를 넣었더니 이런 정보가 나왔습니다. 야. 네, 그리고 사주 속 본성을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조배숙님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줄기를 따라서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폭포나 샘물 같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요. 그래서 좀 닫혀있는 공간을 싫어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것을 좋아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맞는 것 같으세요, 네, 벌써? 네. 5분도 안 지났는데. 네. 익산에서 서울로 네. 고등학교를 중학교부터 했나요? 고등학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남성 여자 항상 어떤 예감을 갖고 있었냐면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래 나는 앞으로 서울에 가야 돼. 여기는 좀 너무 좁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경성의 꿈을 경성으로 네. 향하자. 나만의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물의 네. 기운을 갖고 계시네요. 근데 네. 보통 그때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또래 여중생들은 하기가 힘들었을 잘 안 텐데. 하죠. 또 네. 중학생 때면 더 그렇지. 네. 네. 저를 잘하는 그때 이제 앞으로 희망이 뭡니까 하면 현모양처 쓰는 애들이 많았어요. 정말요? 정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 여학생들이 다 웃어요. 뭐 그런 게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1956년생이니까 네. 60년대만 해도 네.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어려워지니까 현모양처가 꾸민 애들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밖에서 알겠지만 일 안 하고 네. 좋은 남자 만나서 네. 그래서 현모양처 요새는 겠다. 취직이 아니라 취집. 취집. 네.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은 저도 하고 싶긴 하네요. 잘생긴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원숭이띠세요? 네. 네. 원숭이띠와 올해가 푸른 용의 해잖아요. 용에 만나서 네. 특별한 기운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또 물의 힘이 올해가 푸른 용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물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라서 어디서나 잘 섞여서 융화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개축일주라는 일주를 갖고 계세요.
그또 뭐예요? 60갑자요. 60가지 그래? 중에 네, 하나 개축일주인데요. 어. 이 개축일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거운 탱크 같은 느낌의 일주입니다. 시작을 잘 안 해서 그렇지 탄력을 받으면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강한 인전 욕구를 가지고 있고 배짱, 용기,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드러움 안에 터프함을 갖춘 일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나왔다 어떠시냐 했더니 맞아요. 네, 그 정치적인 맞으시다고.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이력과 행보가. 행보를 보시면 굉장히 탱크 같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무거운 거라. 그런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돌적으로. 저돌적으로. 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력을 받는 기운까지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묵묵히 자신의 힘을 발휘할 타이밍을 기다려서 크게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네. 주변에서 어떻게 우리 님을 많이들 도와주시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하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은 제가 아끼지 않고 제가 돕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사람을 도우니까 또 거꾸로 그게 이제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소에 이렇게 좀 주위 사람들한테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좀 다가가고 또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시는 네. 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하다기보다는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자기 타이밍을 언제 어떻게 잡고 뭘 해야 될지가 굉장히 그 판단이 서질 않는데. 근데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때를 기다려야죠. 때를 기다리셨나요, 이제까지? 네. 때를 기다리고. 네, 계속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축일주가요, 절제와 안정성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준수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달성하고 좋은 평판을 얻는 힘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 합리적이고 보수적 가치 준수를 들어보니까 우리 조배숙님께서 항상 요즘 강조하고 계시는 법 관련된 네. 게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뭐였죠, 그게? 차별금지.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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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글쎄요, 저는 그게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인류가 쭉 그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어떤 가치를 서로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쭉 하면서 그래도 이게 제일 그래도 이렇게 사회를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나온 답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존중한다는 게 그게 저는 보수라기보다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합리적인. 예. 네.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쪽은 이제 뭐 제목은 너무 좋죠. 차별을 금지한다. 누가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법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악마는 이제 디테일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법은 그런데 실제로 그 법 조문 내에 정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를 나눈다는 게 저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 내용을 보면은 이게 그 법률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법의 원칙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특히 우리가 헌법, 법률 전체 체계적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단지 그 찬성이냐 반대냐 해서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시는 분들이 뭐 전부 모든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진보적인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 프레임을 막 늘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호도하니까 전체적인 방향에서 진보를 전부 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아요.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다.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 논란은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진보냐 보수냐에 가르는 그것이 아니라 법의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 법률가로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질서가 있잖아요.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유연적인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쏙 빼고 좋은 것만. 예. 네. 그럼 근데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반대해요. 네.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름만 보면은 뭐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그냥 그 쉽게 이름만 생각할 수 보고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합리적 보수 가치를 굉장히 요즘 차별금지법으로 설파를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하시죠. 네, 방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빠져들어가지고 또 개축일지가 올해 표현력과 창의력이 빛나는 좀 유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의견을 발표하고 자기 표현에 더욱 주력하는 한 해를 나가시면은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겠다고 하네요. 와, 좋은 말씀이네요. 네, 저희가 좋은 말만 해드리는 걸로 나쁜 말도 유명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뺐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말을 가지고 잘 네.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가 갑진년인데요. 네, 네. 이 갑진년의 진토의 긍정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시야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상황에서 대화하더라도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또 서로 나눈 지식을 통해서 함께 발전을 모색하는 면이 있어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MBTI도 한번 볼까요, 우리? 네, 님? MBTI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하십니다. ENFJ가 언변 능숙형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력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ENFJ 유형이 생기가 넘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며 호기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가장 큰 특징이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 협조적인 사람입니다. 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사 생활을 먼저 시작하신 거죠? 네, 4년. 그러시다가 판사도 하셨고 거의 10년. 10년을 거의 10년. 그런 다음에 변호사를 네. 개업하셨고 네, 네. 이후에 열린우리당이었나요? 그때 당시가? 그 당시에는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 당을 새로 만들었죠. 맞아요. 새천년민주당. 그랬을 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율사로서의 생활을 그리고 14, 5년, 한 20년? 14, 5년 하신 거예요? 거의 18년? 18년 정도. 17, 18년. 네. 그것도 이제 그냥 변호사 민간이 아니라 이제 공직에 계신 하시다가 했다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인간관계가 조화로울 수가 좀 없잖아요. 또 검사라는 직업 특징, 네. 판사라는 그런데 직업 특징이 그렇죠. 근데 되게 그래요. 이제 검사나 판사를 거친 분들이 뭐 허리가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그래서 아직도 뭐 권위주의적이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한테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도 이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공직과 검사, 판사. 그러나 이게 제가 영원히 검사, 판사가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거고 그 이전에 인간인데 그래서 항상 그런 점에서는 제가 항상 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우리 조배수님하고 이제 많이 네.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냥 기자로서 멀리서 뵀을 때는 그냥 차도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차도? 차도녀. 차가운 도시 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가 사도녀라는 이 아 그래요? 네, 이미지. 아닌데.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었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편이시죠. 사람들한테 그 지금까지 어떤 인식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아마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랬을 네. 거예요. 뭐 근데 국회의원도 했었고 우리 지역구가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익산에서 이제 활동했는데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아마 그분들은 이제 잘 아니까. 예. 자, 네, 다음 ENFJ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ENFJ 유형이 자신의 생각한 계획을 편안하고 능숙하게 제시하고요. 또 그 모습으로 사람들도 잘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아닌 타인의 성장도 도모하고 그들과 잘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변 뭐 후배들이나 그런데 아까 뭐 조화로운 어떤 인간관계를 추구하신다고 이미 네. 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것도 네, 그리고 뭐 언변 능숙형이라는 게 저는 말씀 너무- 잘하세요. 네. 굉장히 선동적으로 선동적. 보일 때, 아니 저번에 그 출판 기념회 할 때 그 네. 차별금지법 관련해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굉장히 선동이라는 표현이 좀 나쁘게 표현되니까 이제 선동이라는 게 인식이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네.
뜨겁게 만들더라고요. 주변에 계신 그래요? 분들이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제 이런 수긍할 수 있게. 수긍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보면서 굉장히 그 작은 체구에서 네.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시는구나.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한번. 네.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ENFJ 유형은 어느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보니까요. 상대의 반복되는 거짓말로 불신감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고요. 배려하지 않거나 사려 깊지 않은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과 사람도 관련되는 근데 것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 다 유독 그런데요. 이 유형이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거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신 것 같아요. ENFJ가 계획과 관련된 거에서 그렇죠. 저 같은 좀 계획.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생각했던 것 대로 되지 않을 때,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어긋났을 때, 뭐 이런 어긋났을 거. 때. 네, 그래서 이렇게 ENFJ 스트레스 원인을 보고 그럼 ENFJ가 어떻게 행동하다도 좀 봤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떠세요? 행동하시 스트레스 어떻게 받았을 때. 해소하냐고요? 네.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나더라도 이렇게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죠.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네. 그럴 수가 있겠지. 네. 근데 내가 의도하는 게 또 저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마 다른 해법이 있겠지. 그러면서 조금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 평정심을 되찾아요. 하루 정도는 조금 속상하죠. 하루 정도는 막 속상하다가 직접 불같이 화내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근데 제가 해볼 수가 없잖아요. 상황을 바꿀 수가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 뭐 분명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네.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가벼운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대처한다고 해요. 그런 맞아요. 편이세요? 맞아요. 네. 근데 스트레스 그게 달했을 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혼자 해결해 보려고 맞아요. 네, 맞아요. 한다고 하는 게 오. 이 MBTI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네. 엄청 공감하시네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대응 방법이 크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본인을 사랑하는 것. 네, 이게 스트레스 대응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 상대한테 화를 낸다. 그런데 물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좀 화를 내요. 네. 가까운 좀 그 뭐라 그러나 이물없다 그러나 네. 서로 잘 아는 사람한테는 감정 표현을 하죠. 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게 또 다른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오해도 네, 불러올 수 예, 있고. 그래서 좀 더 상황을 보고 이제 마음을 진정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또 풀릴 수도 있어요. 또 추천 스트레스 해소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역시 여기 또 사람이 나오네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리고 나를 좀 인정해줘라. 이런 거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해를 받고 이 이해를 받음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일이 익산에서 아버님께서 극장을 네, 운영을 극장.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봤던 영화 중에 기억 남는 것들 있나요? 예. 닥터 지바고. 닥터 지바고, 그 다음에 베너, 클레오파트라, 베너. 알랑드롱 나온 영화도 봤고, 그 다음에 한국 영화의 전성기였죠, 그때. 그 당시가. 예, 김승호의 로맨스 빠빠, 그 다음에, 신성일과 엄앵란의 맨발의 청춘. 네. 아무튼 명작들이 많았어요, 그때. 최근에도 영화를 그럼 보셨어요? 최근에는 잘 못 봤어요.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어떤? 오징어 게임? 오징어 예, 게임. 오징어 게임 네. 그거 보고 건국전쟁. 건국전쟁. 예, 서울의봄도 보고 아. 건국전쟁도 보고 저 건국전쟁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정말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또 돌아보지 않았구나. 이게 그 다큐의 힘은 뭐냐면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근데 그 감독이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팩트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사실 우리 때만 해도 대부분의 그거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 교육 현장이 좀 달라져 가지고요. 그 어떤 인물사를 안 배우고 무슨 그 저항사를 가르치더라고요.
이 인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근현대사잖아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역사학자들도 이게 진보 좌 여기서 이제 진보 좌 보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 인식이 굉장히 많이 왜곡됐어요. 그냥 친일파, 독재자. 친일은 아니었고 독재자는 좀 맞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건국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보셨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도당위원장이시고, 그러니까 인물사를 중심으로 봤던 거는 그 아까 팩트 중심이라고 했는데 모든 건 다 팩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더 투영해서 들여다봤을 때 저 팩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서사와 맥락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는 그 서사와 맥락을 자꾸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니. 보고 싶은 걸로 보게끔 만드는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다.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그동안에 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나 이런 헌신이나 업적에 대해서 너무 폄훼했어요. 그러니까 뭐 친일이다, 또 뭐 독재다 해가지고 더 이상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이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이 초석을 닦은 사람이 누군가. 그럼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한번 다시 우리가 봐야 되고 왜곡된 역사를 좀 정확하게 바로 잡는 좀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평가는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다들 있는 거니까 꼭 봐야 되죠. 네. 보고 평가해라. 그렇죠. 네. 보고 평가해라. 보지 않고 이것이 뭐 보수들의 어떤 그럼요. 서울의 봄에 대항한 어떤 그런 것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정말 꼭 봐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험난한 길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거를 미리 예견을 하고 딱 방향을 잡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구사하고 뭐 이런 거를 보면 참 그 기초를 닦은 분이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폄훼했다. 굉장히 중심으로 돼 있다가 너무나 이승만 중심, 박정희 중심이었던 교육 체계가 있다가 그에 또 반발하는 어떤 또 역사적 사조들이 있었던 거고 뭐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네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 영화가 던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사람들이나 인물이란 건 다 뭐든 역사적으로 봤을 땐 과와 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분석할 수 있는 또 시력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뭐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인간 자체는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관이 그래서 그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식론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도 완벽한 게 없어요. 네.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있고 당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는 아니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몇 가지 단어로만 딱 규정되는 게 싫을 어려워.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승만 하면 뭐 독재자 뭐 이렇게 몇 가지 단어로만 규정되는 딱 건 하고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역사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뤄냈는데 그러면은 보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하자는 거죠. 제대로 평가, 객관적인 그러니까 평가. 제대로 그분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꼭 보겠습니다. 저도 영화 볼 시간이 없네요. 자, 이제 뭐 네. 저희 이제 경력으로 가볼까요? 인비테이션 다 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또 사법연수원 12기 수료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동기 여자분들 뭐 수료하신 분들 계셨어요? 몇 분이나 계셨어요?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 그럼 두 분이서. 네, 근데 그때 시험에 합격은 3명이 했는데 네. 한 명은 재학 중 합격이라고 그 다음에 들어왔고 저는 이제 12기 두 사람. 네. 뭐 12기. 거의 처음이죠. 그때 그 앞에도 있긴 있었겠는데 검사는 최초가잖아요. 최초시잖아요. 검사는 최초고요. 네. 제가 10번째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뭄에 콩나듯이. 네. 지금은 뭐 그 법대에 여자가 한 반 이상. 요새는 뭐 여성의 합격률이 네. 훨씬 더 높다고. 그리고 법조인에도 많고. 법대 수석 졸업자가 다 거의 여자예요.
그래서 한 번은 수석 졸업을 남학생한테 뺏겼어. 그러니까 여자 선배들이 부른 거예요. 또 이상한 전통이 생겼네. 그래서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왜 수석을 뺏기냐? 네. 혼을 냈다고 우리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켜온 전통인데. 그리고 사법연수원 수석도 이제 여자들이 많이 해요. 뛰어납니다. 판사들이 네. 아주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은 할 게 많거든요. 맞아요. 공부 말고도 할게 많아. 술도 먹어야지, 담배 그다음에 피워야지, 당구도 축구 피워야지, 경기도 봐야지. 축구 다 할 게 많아서 네. 수석 정도는 뭐 여성분들한테 양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명하시다. 네. 자, 좀 약간 딥한 질문인데 정당을 3번 바꾸시는 거죠 지금? 정당 명이 바뀐 거는 2번 정도 있고 자, 이 정당 자체가 3번 바뀌었는데 그 바꾸어진 배경과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민주당이 좀 실망한 게 많죠. 왜냐하면 옛날에 민주당이 아니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이제 다양성도 인정하고 공정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랄까 그게 그 가치가 사라지고 아마 그 민주당이 그 급진적인 세력인 운동권 세력하고 연합을 하면서 뭐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민주노동당 이게 이제 정의당으로 되고 네, 네. 진보당으로 막 이렇게 갈라졌죠. 네, 그런데 그 일부는 그쪽으로 갔지만 또 일부는 민주당에 남아있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민주당이 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원래 민주당의 어떤 헤게모니가 전통적인 가치가 그냥 예, 이게 이념 이런. 새로운 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의당으로 왔다가 네. 또 이제 국민의당이 그또 나중에 예, 민생당이죠. 그 안철수 그때 대표가 바른미래당과 바른미래당. 합당한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안 맞아서 갈라지고 그랬다가 그랬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예전의 모습 아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예, 그래서 윤석열을 저는 예,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시게 된 배경.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제가 떨어지고 나서 보건법률가의 상임 대표를 했거든요. 네.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차별금지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민주당이 국회에 다수를 차지했기 네. 때문에 입법 발의를 했거든요. 네네. 그 입법 발의한 걸 제가 모니터를 했어요. 네. 근데 좌편향된 입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완전 옛날에 민주당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그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흔드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이념의 실체를 알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저는 국민의힘밖에 없다. 뭐 국민의힘도 다 100% 완벽하진 않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회에 있어서 제대로 된 가치를 지키는 데는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옮긴 거죠. 정말 전라북도 정치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나 이제 일방적인 쏠림 현상이죠. 쏠림 현상. 예, 묻지만 민주당인데 합리적인 토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내 편이 얘기하면 무조건 옳고 저쪽이 얘기하면 무조건 나쁘고 아니고 그래서 그건 아닌데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때는 제가 이제 그 국민의당 시절이죠. 네. 아니 때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도 또 괜찮은 그 맞는 얘기를 한다. 그거 우리가 인정을 하고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랬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걔네들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걔네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안 거예요. 한다고. 이거 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저쪽 편이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아니고 이거는 곤란하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성숙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편협돼서 지금 다 일방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네. 정은총 의원님은 비례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기초원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가뭄에 콩나듯이 비례예요. 비례. 비례밖에 없죠. 예. 선출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 견제할 균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좀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묻지마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오는 힘이 약하죠. 지금 보세요. 충청도를 보세요. 충청도가 옛날에는 그 JP 몰빵했어요. 네. 자민련. 그리고 그 돌아가시고 나서 심대평도 있고 그러다가 이쪽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당, 한 번은 야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치권들이 몸이 달아가지고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세종시예요. 그 다음에 오송역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제가 가보지만 그 부여 백제 재현단지 예, 그 보시면 그런데 지금 충청권은요 GRDP가 제가 알기로는 한 5,700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얼마냐? 3,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법인세 거친 거, 법인세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남이 제가 알기로는 2조 1천억? 조단위죠.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8천억이에요. 네. 3분의 1 수준이에요. 인구를 보세요. 우리 180만이 무너졌는데 그건 470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라도 좀 더 견제와 균형을 좀 맞추자. 그래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를 보면은요. 기초의원들이 전부 거기가 구가 한 6개인가 돼요. 그럼 구 의원들 비례가 있겠죠. 근데 비례 이외에도 선출직이 있어요. 그래서 구의원 전체적으로 161명인가 돼요. 근데 그 중에 민주당,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국민의힘이랑 똑같죠. 거기는 보수니까 거꾸로. 거기는 국민의힘 판이겠죠. 민주당 의원이 24명이에요. 많네요, 생각보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그렇습니다. 경남은 더 많아요. 부산은 더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견제를 하려면 서로를 조금씩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부족하다. 이게 전국 정치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장유미 아나운서가 네, 끝으로 이제 가볍게 밸런스 게임 한번 하고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네, 첫 번째. 맞아요. 네. 다시 태어난다면인가요? 계속 한다면 앞으로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법조인 아니면 정치인. 꼭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럼요. 생각하면 그게 밸런스 네. 게임이에요. 한 가지만 오롯이 일생 동안 가져가야 되는 잡이에요. 이게 얼터너티브하게 양자택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예. 근데 이게 이 그게 밸런스 선택지가 게임이에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저는 그 기권. 누군가에게 이게 권한다면 아니 저는 이제 법조인, 정치인. 요건요? 아니 그지 그것도 안 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밸런스 좋은- 게임을 망쳐놓고 가시려고. 네. 아니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 다양한 네. 경험이 필요한데 아. 나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말 양보하겠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 자, 보겠습니다. 율사로서 공직에 있는 검사나 판사 아니면 vs 변호사. 아니, 그것도 또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이 질문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싶은 게 정치 사상가입니다. 정치사인가? 그건 밸런스 게임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안 정치사 될까요? 어떤 걸로? 아 왜냐면 제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너무 갈등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상의 빈곤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진보 이념 막 이렇게 대립하는 게 충분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 사조를 들여온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연구나 사색이나 좀 이런 게 없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의 빈곤에서 이렇게 서로 좀 시행착오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 욕심이 갈라치기, 진영 논리 이거를 차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정치를 하신다는 게 그 범위가 꼭 어떤 오피셜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노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세력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구 사조도 대입하고 뭐 또 하면서 그렇게 좀 선동질을 해왔던 것들이 이런 지정 논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제가 패배했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평생 제가 기억할 거예요. 베베란. 아니 패배가 아닙니다. 그 자. 두 번째, 저희가 세 번째까지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붙여야지. 네. 엄청나게 정말 빡세게 선거운동 해야 되는 지역구 아니면 적당이라는 표현을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운신의 폭이 편한 비례. 원래는 빡세게 하는 그것이 좋죠. 네. 그것이 그럼 그걸로 필요하죠. 네, 빡세게 하는 그게- 지역구로 네, 결정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이건 준비했으니까. 자기가, 네. 이것도 자 내각에 만약에 입각을 하신다면 장관을 하라고 해요. 우리 자 여성부 장관, 법무부 장관. 아니 여성부 장관은 지금 여성부 폐지한다는데.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당연히 그래서 다시 불씨를 지피워가지고 아니 폐지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한번. 저는 만약에 한다면 이제 법무부 장관 해야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답이 하나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염두하고 한 거예요. 네. 저는 뭐 조배숙님께서 나중에 설령 입각을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법무부 꼭 장관이랍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셨으면 한다라는 저의 개인적 바람. 좋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전라도 도민들한테 도당위원장이시니까 이제 구정 명절도 설 명절도 얼마 지난 지 얼마 안 지났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인사 한번 15초 정도 짧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일이 많아서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좀 뭔가 좀 잘 될 상인가요?